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에 관한 한 의리 아닌 갑이 되어보는 시간 TV쇼 갑의 경매법 김엔젤라입니다. 최근 들어 이 NPL 부실 채권을 시작하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은 물론 부실 채권이 늘고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경기가 침체되고 또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분명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앞으로도 부실 채권 시장의 확장세와 또 투자 유입은 더욱 빨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략, NPL 경매를 통해서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한양대학교에서 NPL 강의하고 계신 조상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죠? 더위가 있든 없든 날씨가 춥든 안 춥든 재테크 시장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TV쇼 갑의 경매법을 항상 시청하시면서 재테크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TV쇼 갑의 경매법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도 전화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0234240716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NPL 경매의 갑이 되러 오늘도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NPL 투자의 기초부터 또 기술까지 투자 사례를 통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투자담들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례, 어떤 사례 준비하셨나요? 예,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냈었죠. 간단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그 답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2억 8천만 원으로 약간 저평가된 물건이 하나 있었죠. 인천에 있는 건데요. 참고로 사건 번호는 2015 타경 25725였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지난주에 이 물건은 약간 저평가되고 저감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NPL이나 경매를 했을 때 이 저평가 저감정된 것들이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답은 저평가 저감정된 거는 훨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예, 그거는 우리 누가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난주 문제 드렸던 걸 답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물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부실채권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분석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은 다시 한번 복습과 다시 정확한 디테일한 분석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인천의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 물건을 한번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물건 예전에도 소개해 주셨던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인천 남동구의 공장입니다. 어떤 물건이었는지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겠어요? 예,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기억하시겠지만 40억이 넘는 물건을 35억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부실채권을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일반 경매로 낙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네, 보니까 이 물건이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꼽으신다면서요. 예. 왜 그런가요? 예. 공장이니까 굉장히 이게 공장 감정가도 높고 낙찰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매로 하다 보니까 투자 현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걸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양도세 효과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물건이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또 전화 주셨던 분들과 함께 이걸 면밀히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반 경매를 통한 낙찰 결과까지 그 분석 한번 알아볼까요? 예, 사건 번호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0 타경 3980호였습니다. 감정 가격은 45억, 근저당은 51억이었고요. 부실채권을 만약에 본인은 낙찰을 35억에 받았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낙찰을 했을 때 일반 경매를 하지 않고 이 35억 원을 가지고 부실채권을 구입했다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나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공장입니다. 2010년 9월 10일이죠. 낙찰 금액은 35억인데요. 자, 그분은 일반 경매를 했습니다. 일반 경매를 해가지고 본인이 45억짜리를 맞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요. 실투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요. 부동산을 35억 9,700만 원을 했는데요. 매각을 만약에 감정가 그대로 45억에 한다고 그러면 양도 차익은 9억 2,900만 원이 납니다. 그렇죠? 간단한 계산이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양도세를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50%라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9억 2,900만 원에 얼마입니까? 50%니까 4억 6,200만 원을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은 9억 2천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절반이 4억 6천만 원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양도세를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또 만약에 이분은 실제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 70%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35억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은 25억이니까 본인은 실투자는 약 10억 7,900만 원을 했습니다. 부실채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입찰을 했다고 그러면 실투자는 약 35억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질권대출을 받기 때문에 본인 투자는 3억 5,9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원래 그분은 2010년 9월에 35억에 입찰해서 낙찰받았지만 부실채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5억으로 입찰 낙찰한 금액을 부실채권으로 구입을 해서 근저당 금액인 51억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찰 금액이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거의 99.9% 낙찰받을 수가 있고 또 매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감정가가 45억이기 때문에 45억에 똑같이 매각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매입은 51억에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도 차익은 발생하지가 않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도세는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의 첫 번째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면 대출을 아까 똑같이 70% 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반 경매는 25억을 받았지만 이분은 51억에 입찰을 해서 70%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거의 35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실투자는 600만 원입니다. 60억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또 다른 분의 NPL 투자점도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공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상가를 한번 배당 투자를 받았던 물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보니까 이번에는 근린 상가 물건인데요. 앞의 사례와는 달리 NPL을 활용한 경우 같아요. 어떤 점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배당 물건인데요. 배당 물건은 전문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불완전 배당 물건하고 완전 배당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완전 배당 물건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완전 배당 물건에 대한 의의를.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전 배당 물건은 낙찰가에 비해서 근저당 금액이 현저히 높은 금액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감정가가 22억이고요. 근저당이 13억입니다. 그런데 부실채권으로 11억에 판매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 배당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배당 물건은 낙찰가에 비해서 근저당 금액이 현저히 낮을 때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높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사건 번호 2013 타경 69608호입니다. 감정 가격은 22억, 근저당은 13억입니다. 부실채권을 11억에 판매를 했습니다. 현금 투자는 약 1억 6,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질권대출을 받았죠. 비용은 약 5,200만 원이고요. 낙찰가가 실제로 15억 6,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을 보니까 약 70.9%인데 계산해보면 수익금이 8,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고요.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52.3%라는 정말 대단한 수익률을 올렸던 그런 물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기에 완전 배당 물건은 낙찰가와 근저당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이 근저당액이 현저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현재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형용사이기 때문에 역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계량화 돼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낙찰 금액 또는 입찰 금액이 근저당 금액보다 높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현재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가 되면 낙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근저당 금액이 한 1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현재에 낮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했을 때 그런 건 완전 배당 물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분들의 투자담을 보고 있으면 참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도 빨리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NPL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일지 바로 만나볼까요? 예, 수도권을 벗어나서 교통 체증도 없고 지방 물건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유서가 깊은 곳이죠. 충남 아산인데요. 충남 아산인데도 약간 물건 감정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7억 7,700만 원인데요. 그런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충남 아산시의 근린주택인데요. 이번 사례에는 어떤 점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낙찰가에 비해서 근저당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7억 7,700만 원이고요. 근저당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부실채권은 2억 6,500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똑같은 비슷한 사례의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자세하게 물건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사건 번호 2013 타경 7424호입니다. 감정 가격은 7억 7,700만 원. 칠자가 3개나 들어가 있네요. 근저당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부실채권은 2억 6,500만 원 팔렸고요. 현금 투자는 약 3,900만 원입니다. 비용은 약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실제 낙찰하는 거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얼마입니까? 5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억 8,600만 원은 본인이 부실채권 특히 근저당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낙찰가가 현저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전 배당 물건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낙찰률은 75.4%이고요. 수익금은 약 3천만 원이 나서 앞서 물건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은 물건입니다. 77.3%로 마감이 됐던 그런 물건입니다. 네, 먼저 만나본 두 사례와 유사한 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사례에서도 좀 칭찬할 만한 점 있으실까요? 네, 마찬가지 완전 배당 물건 오늘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 감정가가 7,770만 원이고요. 7억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3억 2,500만 원인데요. 자, 부실채권으로 2억 6,500만 원 팔았기 때문에 낙찰가는 얼마입니까? 5억 8,600만 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완전 배당 물건은 자, 항상 근저당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근저당 금액보다 낙찰가가 입찰가가 또는 예상 낙찰가가 현저히 높지 않습니까? 5억 8,600만 원. 그렇게 되면 무조건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완전 배당 물건이라고 그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분들의 투자 사례담 또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은 NPL에 대해서 참 잘 알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오프라인에서도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에서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아무래도 방송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무료 세미나를 열어서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는 전화에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 예약을 하셔야지만이 되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꼭 전화 예약을 하시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 오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라면 전화번호로 문의 주셔도 되겠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보고 계신 도중에도 궁금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경매 및 NPL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TV쇼 가배경매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른 분들의 사례담 들어보면서 몸풀기 하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투자에 도전해 보실 시간입니다. 실제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투자 가치도 충분한 NPL 물건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물건들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면요. 평소 여기 조상길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찜해뒀던 그런 좋은 물건들이라고 하니까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물건들 준비하셨나요? 예, 이런 물건이 처음 나오기가 쉽지 않은 물건인데요. 오늘은 소액 투자도 하면서 소액으로 하면서 확실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정가보다
근저당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근저당 금액으로 입찰하면 낙찰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소액이면서 낙찰이 확실한 물건들, 정말 내가 소액으로 부동산을 한번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액이면서 낙찰이 가능한 물건들 정말 기대되는데 교수님의 첫 번째 관심 물건부터 만나보시죠. 갑의 MPL 관심 물건 첫 번째, 2015 타경 12,385호. 인천 남구 주안동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면적은 대지 17.67제곱미터, 건물은 69.97제곱미터입니다. 예상 감정 가격은 1억 4천만 원. 유형은 배당과 유입이 동시에 가능하고요. 매각기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네, 인천의 주상복합 건물이네요. 배당과 유입 동시형으로 소개가 됐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 물건일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감정가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감정가가 1억 4천이니까 비교적 상가인데도 좀 가격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요. 자, 근저당은 감정가보다 높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 부실채권을 1억 700만 원을 판다고 그럽니다. 그럼 굉장히 유리하겠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질권대출을 받게 되면 약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질권대출 받지 않으면은 바로 부실채권 판매한 금액 약 1억 한 700만 원 정도로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누구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이 소액 투자 물건이어서 더 매력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물건도 자세하게 소개 들어볼까요? 예. 상가입니다. 보존 등기가 2012년입니다. 약 3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012년 또 12월이기 때문에요. 거의 또 굉장히 또 새 건물이라 할 수가 있고요. 건물은 약 69.평방미터고요. 방 3개가 이렇게 있는 물건인데요. 예정 물건이라 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주변 입지 여건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바로 물건에 있는 정면에 주안역이라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도화역이 있고요. 우측에는 또 간성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이 시민회관 사거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또 바로 입지도 굉장히 또 훌륭합니다. 자연환경이. 좌측에는 수봉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휴일 때 퇴근 후에 여러분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또 좋은 자연환경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입지도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물건의 근저당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매우 간단합니다. 보통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근저당이 또는 그 권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단 1순위 근저당 열린 신협이 1억 4,3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실채권으로 1억 700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금액 분석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2015 타경 12385호입니다. 예상 감정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근저당은 1억 4,300만 원, 300만 원이 높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부실채권으로 1억 700만 원 판매합니다. 부실채권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을 때 질권대출을 받지 않게 되면 비용을 포함해서 약 1억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여러분이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 금액이 부담이 된다. 그럼 또 질권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권대출 받게 되면 약 3,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 예상이 됩니다. 예상 낙찰가는 1억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익금은 약 2,200만 원. 그래서 수익률은 20.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권대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질권대출을 통해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면서요? 예, 자료화면에는 질권대출을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약 1억 8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궁금하시죠? 그동안에 계속 질권대출을 받는 걸 설명을 해드렸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의아해할 텐데요. 맞습니다. 질권대출은 여러분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약 80%에서 최고 9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예시는 그렇게 그다지 금액이 높지 않아서 여러분이 질권대출 안 받고 했을 때 그 효과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질권대출을 받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러나 수익금은 줄어듭니다. 왜 그렇죠? 질권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로 해서 질권대출을 받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이 높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질권대출을 받게 되면 여기는 안 받는 걸로 해서 20.8%지만 질권대출을 받게 되면 3,500만 원 정도밖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올라가겠죠. 예. 네, 이어서 그럼 교수님의 두 번째 관심 물건도 만나보겠습니다. 갑의 MPL 관심 물건 그 두 번째, 2015 타경 5,168호입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면적은 대지 213.3제곱미터, 건물은 34.26제곱미터입니다. 예상 감정 가격은 8천만 원, 유형은 배당, 그리고 매각기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네, 이 물건은 완전 배당 물건으로 소개가 됐는데 어떤 물건인지 자세하게 투자 형태 알아볼까요? 예, 오늘 두 번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건은 소액 투자하면서 낙찰받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낙찰받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 이제 소액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유입 가능한 물건이었고요. 두 번째 이번에 설명해드릴 물건은 맞습니다. 완전 배당 물건입니다. 완전 배당 물건이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낙찰 금액보다 근저당 금액이 낮았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요. 그 완전 배당 물건이면서 이 물건은 또 낙찰도 받을 수 있는 유입도 가능한 아주 굉장히 특이한 물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물건일지 자세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물건은요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벽돌조 슬래브 지붕이고요. 보존 등기는 1987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고요. 다른 특별한 거는 또 계속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소개가 어떨지 궁금한데 부동산의 가치 마저 파악해 볼까요? 경인고속도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또 뛰어나겠죠. 예, 그리고 신월 IC 근처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재지는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월 IC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목동 옆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정구역은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서울생활권입니다. 바로 신정역하고요. 까치산역 바로 5호선이 있습니다. 또 2호선도 연결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서울생활권이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네, 이제 부실채권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권리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 권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순위 근저당으로 열린농협이 갖고 있는데요. 1억 100만 원으로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물건도 근저당액과 감정가 차이를 잘 보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금액 분석 보겠습니다. 예상 감정가가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은 1억 100만 원이고요. 부실채권으로 5,300만 원을 팝니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예상 감정가가 8천만 원, 근저당이 1억 100만 원, 부실채권으로 5,300만 원 팔기 때문에 여러분이 5,300만 원으로 부실채권을 사가지고 얼마까지 낙찰할 수 있습니까? 입찰 들어갑니까? 예, 1억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99.9% 낙찰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5,300만 원 부실채권을 직권대출을 받거나 안 받았을 때 여러분들 똑같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소액이라 질권대출을 안 받는 걸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5,300만 원, 그다음에 비용이 약 100여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약 5,400만 원 투자해서 만약에 예상 낙찰가가 6,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금은 약 1,300만 원으로 수익률이 25.7%입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빠지거나 여러분이 1억 100만 원, 감정가가 8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1억 100만 원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그럼 질권대출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이 야무진 활용법 있을까요? 예, 위 예시 금액을 보시게 되면 질권대출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질권대출을 미발생을 한 걸로 기준을 삼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물건을 질권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부실채권을 5,300만 원에 팔고 있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질권대출을 받게 되면 한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 질권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은 줄지만은 자기 돈 투자하는 금액은 역시 작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시속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물건도 만나볼까요? 갑의 MPL 관심 물건 세 번째, 2015 타경 4103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가이고요. 면적은 토지 49.6제곱미터, 건물은 139.12제곱미터, 감정 가격은 2억 100만 원입니다. 유형은 배당과 유입 동시에 가능하고요. 매각기일은 미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천의 상가인데요. 요즘 일반 매매나 경매 시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상가가 큰 인기라고 합니다. MPL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MPL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인기가 굉장히 높죠. 부천이라고 그러면 거의 이제 서울이나 다름없는 거의 수도권이긴 합니다만은 부천은 거의 뭐 이제 서울이죠. 서울 생활권인데요.
상가는 기본적으로 보증금하고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형하고 달리.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나온다는 얘기는 매일 우리 베이비 부모라든지 퇴직자, 그 다음에 딱히 이제 노년을 노후를 대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울리는 상품인데요.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익형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수익형 물건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퇴직을 앞두신 분 또는 지금 베이비 부모로 퇴직을 하신 분들은 이런 부천에 있는 서울과 가깝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하나 덧붙여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주거용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전세죠. 그래서 최근에 월세로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베이비 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한 800만 명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전세를 받아서 재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월세, 월급이 나오지 않고 연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월세로 바꾸자 해서 주거용을 전부 다 월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전세 대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싸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거용으로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배당과 유입 동시형으로 추천을 하셨네요. 어떤 물건인가요? 예, 총 5층입니다. 승인은 2003년에 났고요. 보존 등기는 마찬가지 3년 11월입니다. 철근족 콘크리트 지붕이고요. 2종 근린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용도가 높은 그런 물건입니다. 네, 또 역시나 중요한 입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지도 한번 볼까요? 입지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 인천 지하철이 아닙니다. 부천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인천 지하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서울 지하철입니다. 1호선 부계역에서 약 6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송내 IC하고 중동 IC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또 지하철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에 있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하등의 이상이 없는 물건입니다. 네, 이제 부실 채권으로서의 가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리관계부터 알아볼까요? 1순위 근저당은 열린신협이 가지고 있습니다. 2억 800만 원이고요. 이 물건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순위 근저당은 부천 소망신협입니다. 3억 4,800만 원이고요. 3순위 압류가 있는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1순위, 2순위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근저당 열린신협만 2억 800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2순위 근저당은 판매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팁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으로 일반 경매를 입찰을 받게 되면은 모든 부동산을 꼭 자기가 사야 되겠죠. 즉 입찰해서 낙찰받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어느 한 토지에 건물이 3개가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반 경매로 1번 건물, 2번 건물, 3번 건물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실채권은 그 부동산에 있는 그 부실채권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근저당만, 부실채권만 구매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재테크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물건도요. 근저당 금액과 이 감정가의 차이 기대가 크는데요. 금액 분석부터 알아볼게요. 2015 타경 41035입니다. 감정 가격은 2억 100만 원, 근저당은 2억 800만 원. 역시 근저당이 약 700만 원이 높은데 여러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금방 눈치채셨죠? 이런 부분들은 감정가보다 근저당 금액이 높은 거는 내가 유입 낙찰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확정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부실채권 판매 금액이나 이런 비용들은 아직 미정인데요. 여러분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 확정되면 여러분들이 자세한 답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아직 미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NPL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세부 금액들이 미정인 물건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부실채권은 발생이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부실채권이 됐기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현황 조사도 해야 되고요, 점유자 파악을 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도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부실채권은 즉 부실채권이 된다고 그거는 3개월 동안 이자하고 연체를 연속적으로 납입하지 않게 되면 그걸 부실채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실채권이 됨과 동시에 부실채권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매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반 경매는 굉장한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이게 현금화가 될 수 있지만은 부실채권은 여러분이 경매가 바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즉 경매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매각 일자가 잡히지 않더라도 부실채권만 되게 되면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무 때나 살 수 있고 또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또 구입 시기도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해당 법정에 가서 해당 금액 이상으로 써야 하고 해당 날짜에 가야 되지만 부실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격도 협상을 할 수 있고 구입하는 시기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경매하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관심 물건들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좋은 물건들만 꼽아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이번 순서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싶다 하는 물건, 그런 점 있으신가요? 이게 물건 오늘은 좋은 물건을 다 가져와가지고 어떤 거를 이렇게 해야 될지 제가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두 물건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었죠. 2015 타경 12385였습니다.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상복합이었는데요. 대지 면적은 17.67평방미터였고요. 예상 감정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배당하고 유입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근저당은 1억 4,300이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유입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금액으로 한번 내가 부동산을 취입을 한번 취득을 해보고 싶다고 하신 분은 꼭 도전해 보시고요. 역시 부실채권 굉장히 싸게 팔고 있습니다. 1억 700만 원. 실제 돈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 질권대출을 받게 되면 3,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예상 날짜가는 약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수익금으로 2,200만 원, 수익률은 약 20.8%가 되고요. 두 번째 물건을 말씀드리면 사건 번호 2015 타경 51685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면적은 대지가 214.3평방미터고요. 예상 감정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여기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면 예상 감정가가 8천만 원인데 근저당이 1억 1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 물건 역시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마침 부실채권으로 5,300만 원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투자는 여러분이 질권대출을 받게 되면 한 2,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예상 낙찰가는 6,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한 1,300만 원, 1,400만 원 가까운데요. 수익률은 25.7%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물건 다 여러분들이 유입을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물건들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NPL에 대해서 관심만 있으시고 아직 시작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도전하기에도 참 좋은 물건들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실시간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3424-0716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쇼 가배경매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순서인데요. NPL Q&A입니다. NPL에 대한 지식부터 또 특정 물건에 대한 궁금증까지 어떤 내용이든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예. 오늘은 앞에서 사례나 관심 물건들을 통해서 근저당 금액이 감정가보다 높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부실채권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이제 시청자 굉장히 저희를 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이제 눈치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감정가보다 높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부실채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정 가격보다 근저당 금액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유입, 즉 낙찰 들어가서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저당 금액이 높으면은 감정가보다 근저당 금액이 높으면 유입 낙찰 들어가서 양도세를 안 내고 그러면 혹시라도 지난주에 우리 김엔젤라 씨가 저한테 질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100% 낙찰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이 저보다 자기가 쓰는 금액보다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폐찰되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폐찰되게 되면 오히려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낙찰이 돼도 좋고 배당이 되는 폐찰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실채권이 있고요. 그럼 반대로 낙찰 금액, 즉 예상 입찰 금액이나 예상 낙찰 금액보다 근저당 금액이 높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찬가지 근저당 금액이고 두 번째도 근저당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근저당 금액이 반대로 낙찰 금액보다 높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물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 그렇습니다. 완전 배당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부실채권을 구입을 하셔서 배당 소득을 올리고 배당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을 구입하실 때는요. 근저당 금액을 항상 눈여겨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완전 배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나누는 사이에 전화 연결된 것 같아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예, 구리시 수택동에 사는 이진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지난 방송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하고 어떤 부실채권을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서요. 아,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이 두 마리 토끼 항상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기억하셨다가 전화를 주셨네요. 교수님, 한번 받아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요. 자, 이거를 부실채권을 그러면 얼마에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실채권을 얼마에 사냐?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매를 하시거나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꼭 경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부실채권 가격하고 예상 낙찰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즉 뭐냐? 여러분이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이나 예상되는 낙찰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부실채권 가격, 부동산 가격에 따르지 않고 예상 낙찰가, 그래서 또 예상 입찰가로 부실채권 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또 해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에 있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부동산 가치를 잘 파악을 해야지만이 부실채권을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예.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MPL에 대한 모든 사항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언제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TV쇼 갑의 경매법 이어지는 순서는 펀펀 경매입니다. 때로는 재미있고 또 때로는 정보가 있기도 한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준비하셨을지 첫 번째 사건 만나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조금 뻔뻔해졌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아마 두 번 다 제가 뻔뻔하게도 이 펀펀을 제가 코너를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대신 제가 다시 또 뻔뻔하게 나타나서 제가 또 이 펀펀을 한번 제가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도 아쉽게도 그 대기업 총수 물건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또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우리 주축이 되시는 우리 기업가들인데요. 아쉽게도 뭐 여러 가지 여파, 경기 여파, 국제 경기가 둔화돼 가지고 이렇게 대기업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나왔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네, 보니까 아직 입찰은 이뤄지지 않은 물건 같은데 이렇게 펀펀에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남다른 이목을 끄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래서 사건 번호는 2015 타경 12805입니다. 2015 타경 12805이고요. 이 해당 주택은 토지가 763평방미터입니다. 굉장히 크죠. 건물은 535평방미터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이니까 총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인데요. 우리 정 회장님께서는 1995년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2년 동안 건설을 하고 97년에 이 건물을 잘 멋지게 이렇게 지어서 준공까지 마쳤는데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 근처에는 우리 그 범현대가 여러 회장님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아마 이게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중에 또 귀추가 되지 않는 그런 물건인가 합니다. 네, 누구의 물건이다, 뭐 유명세를 배제하고서요. 물건 자체만 보면 투자 가치는 어떨까요? 한남역 북단 바로 오른쪽입니다. 한남역 북단 오른쪽이니까 어떻습니까? 한강에 이 조망권을 갖고 있겠죠. 굳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한남역하고 옥수역 이렇게 중간인데 이런 물건 하는데 누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철역 두 개를 끼고 있고요. 이 한남동에는 대표적으로 대사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대사관, 또 아랍에미레이트, UAE죠. 그리고 슬로바키아 대사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아실 텐데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 한남동이라고 그러면은 강북에 있는 개인주택으로 아주 고급 주택이 있는 유명한 곳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예, 성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동은 성북구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개인주택이 고급 주택이 즐비하겠는데요. 그래서 강북 지역의 개인주택으로 갖고 있는 또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네, 혹시 그럼 시청자분께서 이 물건에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반 경매나 MPL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 최종 이게 매각이 경매 등기는 됐습니다만 아직 경매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근저당권이 100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여러분들 부실채권으로 구입을 해서 근저당 100억이 있기 때문에 100억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입찰을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면 그 가치가 충분히 또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사건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매하게 되면은 항상 부동산만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 또 토지, 이렇게 건물, 부동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매에는 선박하고 자동차, 또 비행기도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물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경매를 하게 되면 모든 물건을 싸게만 살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 물건은 물론 싸게 사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접하지 못하는 이런 비행기나 선박 또 그 골동품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꼭 싸게 사는 그런 창구가 아니고 여러 물건을 다양하게 접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고의 발상을 바꾸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순서를 통해서 가끔 선박은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잠수함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특이점이 있나요? 부동산이 아니고 선박인데 낙찰률이 241%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물건 한번 쳐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선박은 낙찰가율이 저조했는데 이 사건은 낙찰가율이 241%나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두 가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투자 트렌드가 바뀌고 누차 얘기하는 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거의 800만 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굉장히 많은 그분들이 또 그 시장을 재편하는 그런 굉장히 큰 요인이 돼 있는데요. 일단 투자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 투자만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부실채권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니 각광받는 거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거용이나 아파트 이런 상가가 아니고 아까 비행기, 잠수함 이런 선박까지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베이비 부머가 7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분들이 또 귀농, 귀촌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귀농, 귀촌 하게 되면 보통 어느 물건을 선택을 합니까? 토지나 전원주택이겠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요즘에 귀농, 귀촌만 하지 않습니다. 귀어도 합니다. 즉 농촌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이제 어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귀어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은 자동차를 사듯이 트랙터를 사듯이 이렇게 선박을 낙찰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낙찰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사건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내용을 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 우리 국민 여러분한테 이 일을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여지는 물건입니다. 작년에 4월 달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는 건데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그 둘째 딸인 유상나 씨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은요, 유상나 씨는 그 강남구 삼성동에 상가를 갖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경매에 나와 있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가의 부동산입니다만은 국민 정서를 배제하고 이 물건만 놓고 평가한다면 어떤 물건인가요? 삼성동이니까 굉장히 좋죠. 최근에 그 현대에서 좀 한국전력 그 부지를 사가지고도 거기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한다고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물건은 이제 강남구청역하고 청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강남구청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정말 굉장히 입지는 좋다고 하겠죠. 실제는 약 10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총 1개 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물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도도 없고 누가 전세도 없고 그래서 실소유자들만 진짜로 여기서 사는 그런 물건이라 할 수 있네요. 네. 이 소식은 저희가 사례 보태기보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의 여백을 남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 밖에 다른 물건 또 다른 정보에 대한 궁금증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가 문의 전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V쇼 가배경매법 교수님께서 힘들게 준비하신 내용들 다 전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는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더 전해주세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좀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꼭 예약을 하셔가지고 오셔야지만이 자세히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되돌아가지 않으시니까요. 꼭 전화하시고 수요일 날 오전에 오셔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참고로 마포에 있습니다. 마포역 1번 출구에서 바로 가까운데요.
그 오시게 되면 또 여러분 유명한 음식이 많이 있죠. 뭡니까? 마포 갈비가 있고 마포 주물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싸가지고 가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MPL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고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 또 교수님 직접 뵙고 말씀 나누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자, 저희는 더욱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